여러분 한치가 종류가 있어요. 동해 한치, 제주 한치 이렇게 다 들어보셨나요? 야리이카와 켄사키이카라고 있는데 이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동해 한치가 야리이카, 그리고 남해 제주 한치가 켄사키이카. 요렇게 불러요. 뭐가 다르냐? 대포알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이 이렇게 길쭉해요.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리고 귀가 요래. 이렇게 생긴 걸 야리이카라고 하고, 그리고 켄사키이카는 좀 짧아요. 넓습니다. 귀가. 그리고 켄사키이카가 다리가 좀 길다 하더라고요. 다리가 좀 길대요. 켄사키이카와 야리이카가 좀 다르게 생겼다. 이렇게 여기다 보면은 얘가 야리야리하게 생겼어요. 야리야리. 켄사키이카는 뭔가 좀 퉁퉁하게 생겼습니다. 붉은색이 좀 많이 끼고요. 얘는 흰색이 좀 많이 띄고요. 딱 보면 알겠죠? 한치 낚시의 전부는 수심이에요. 수심. 소심 공유가 거의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심 공유를 하려면 수심 체크리를 써야 되잖아요. 수심 체크리를 쓰거나 아니면 전동리를 쓰거나, 그렇죠? 스피닝을 쓰는데 요것도 뭐 면사 매듭이나 아니면 오색 합사나 요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릴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선장님이 수심을 말씀을 주시면 뭐 80m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처음에 바닥을 찍어보세요. 바닥을 찍어보고 내 릴이 과연 80m가 맞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m가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물이 세면 90m가 나올 수 있는데 100m 이상이 나온다라면 내 수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수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율적으로 늘어나요. 비율적. 수심이 증가하니까 80m를 이 오차를 나눠주세요. 20m에 대한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오차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사람들이 30m 뭐 히트라고 하면 여기다 플러스 20m를 더해서 내 수심이 50m가 됐을 때 이거를 30m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20m에 오차가 생겼으면 이거를 80m를 나눠줘야 됩니다. 2m죠. 10m당 2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약 30m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잘못된 내 오류가 생긴 전동률이랑 수심 체크를 몇을 해야 되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나는 36m에 내려야 다른 사람들의 30m와 같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수심만 공유가 되면 내가 칫솔을 달아도 묻니다. 나무 젓가락을 달아도 물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배를 타시면 내 릴의 수심이 맞나 안 맞나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차가 생겼다. 오차가 생겼는데 바로 거기서 세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오차 값을 비율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맞춰야 환산을 해줘야 된다. 몇 미터당 몇 미터가 차이 나는지를 합산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 줄여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어탐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통형으로 초음파를 쏩니다. 만약에 10m다 10m다라고 하면 원통형 여기만큼 이렇게 반사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20m다 이만큼이에요. 30m다 이만큼이에요. 40m다 그럼 더 넓어지겠죠? 이 직경이 이 탐색하는 범위가 이런 원리예요. 배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다이아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범위를 탐색하는 거예요. 바닥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배가 진행하는 방향, 배가 이쪽으로 진행해도 어탐기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배가 옆으로 진행을 해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선미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진행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한치 어군인지 무슨 어군인지 모르는 어군들의 굴락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렇게 60m에서 내린 사람이 잡아 올려서 60이라고 외칠 거예요. 60 하고 외칠 겁니다. 60m에서 외쳤지만 여러분들은 60을 내리면 안 되는 거야. 55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55. 다음 사람 60에서 맞췄죠. 그러면 내리면 55 위치에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어군들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먹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55를 외쳤어요. 그럼 여러분들 또 60 내려서 55를 하는 게 아니고 40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어군들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10m권, 15m권까지 올라왔다. 요 경계선까지 올라왔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피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는 거예요. 두 대 편대잖아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얘네가 수면에 가까이 올라갈수록 조가는
조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치 낚시의 원리고 기본입니다. 아셨어요? 점진적인 한치를 수면으로 띄워주는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 조가, 전체적인 조가에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 뒤에 들어오는 한치들, 어탐기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탐기에 이 밖에 있는 이런 어족 자원들도 요 라인대로 따라 올라와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피딩이 15m, 20m권의 피딩이 오면 요렇게 타고 올라온 한치들이 요렇게 수심을 이어서 간다. 요렇게 해야 한치가 여러분들이 피딩이라는 것이 오고 여러분들도 쉽게 낚시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한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그래도 외쳐야 돼요. 오징어든 한치든 갈치든 무조건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선장님들 피셜이 그래요. 베이트 피쉬가 이렇게 상단에 떠요. 이거 이렇게 요 밑에 한치와 오징어의 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갈치예요. 갈치. 수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수심층에 따라 어종이 달라요. 근데 이게 막 뒤섞이는 순간 그날은 한치 낚시 끝난 겁니다. 채비만 갈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수심층을 찾아야 되고 요 수심층에서 더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한치의 특징. 한치를 보시면 어때요? 무늬오징어처럼 눈이 커요. 한치의 특징 눈이 커요. 눈이 커. 오징어랑 완전 성향이 달라요. 한치는 겁이 정말 많아요. 얘들은. 그래서 과도한 액션을 주거나 급격한 액션을 주면 먹으려고 쓱 갔다가 도망가요. 겁이 많아.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근데 오징어 같은 애들은 공격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는 빨판에 보면은 빨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이빨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한번 딱 잡으면 잘 안 놓쳐져요. 빨판이 저렇게 생겼어요. 까칠까칠하게. 봐, 오징어 딱 봐. 한치는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오징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눈이 조그매서. 그래서 얘네는 액션이 크면 잘 안 먹어요. 액션이 크면 도망가요. 오징어는 액션이 크면 잘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액션을 막 주는 사람들은 오징어를 많이 잡아요. 오징어를 많이 잡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많이 잡는 사람들, 특히 거치나 이런 거에서 잡는 사람들은 한치일 경우가 많고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C그룹. 이 A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체력이 지치면 안 돼요. 일명 우리가 얘기한다. 뭐라고 하냐? 몰입꾼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사람들은 무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이쪽. 한치를 모아주는 몰입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오는 어군들 이런 어군들을 유혹해내는 거야. 유혹해서 여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수심 끌어올리는 층이에요. 수심 안정화 시키는 곳. 이 사람들은 수심이 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B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심을 올려주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끌어오면 그것을 수심을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요 앞 사람이 60m 내려. 내가 입질 안 온다고. 나만 안 드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참아야 돼. 우리 모두 다 같이 피딩이 올라면 참아야 돼. 나 안 나온다고 내가 내려버리면 피딩이 오질 않아요. 그날은 끝. 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끝. 이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수심을 맞춰줘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냐면 캐스팅 뒤에 흘림. 캐스팅과 흘림을 동시에 해서 나가는 산치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A구역에 있는 사람들 잘 모아줘야 된다. 이건 완전 팀전이에요. 이건 완전 팀전이다. 몰입꾼들은 캐스팅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배에는 집어등이라고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집어등이 이렇게 배에 쭉 달려있잖아요. 집어등의 역할이 뭐죠? 집어를 시키는 거지? 집어를 시킨다. 그죠? 그래서 집어등이에요. 뭐를 집어드 시키냐? 뭐를 집어시켜요? 베이트 피시. 한치를 집어시키는 게 아니에요. 1차 목적은 한치의 먹이가 되는 녀석들을 집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보면 조그만 물고기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집어가 되면 성공적인 거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빛이 도달하는 거리가 있어요. 집어등이 도달하는 거리고 그 나머지는 또 까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치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피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어두운 곳에 있죠. 얘들은 어두운 곳에 있어.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여기까지
요런 데까지 요런 데까지 요런 데까지 요런 데까지 캐스팅을 해야 돼요. 대략 20m 이상을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 어둠 속을 지나서 내 애기가 올 때 밝은 부분에 오기 전에 여기서 바이트를 받습니다. 바이트. 여기가 히트존. 어둠과 밝음의 경계 사이에 히트존이 있어요. 이 집어꾼들, 몰입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바다예요. 바닥이에요. 여기까지가 빛이 도달하는 범위 약 2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탁 됐어. 그죠? 여기서 두 가지 조법이 있습니다. 착수와 동시에 내가 몇 메타 캐스팅을 했는지 대충 나오죠. 20m에다가 내가 수심 체크 나가는 그 면사 매듭을 하거나 오색값을 보면 나온다. 25m를 캐스팅했다. 그럼 여기서 내 발 밑에 수직으로 섰을 때 몇 메타까지 수심층을 공략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5m권으로 맞추겠다 그러면 25m 캐스팅해서 커브 폴링을 시키는 거죠. 커브 폴링을 시켜버리면 스프를 잠가버리고 그대로 잡고 텐션만 잡아주면 그대로 내가 던진 위치가 이만큼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언저리쯤에서 입질을 받아요. 여기 언저리쯤에서 입질을 받아요. 여기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풀려있기 때문에 다 25m라고 외친다고. 이건 아니야. 25m라는 건 뭐죠? 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라인의 각도가 이만큼 가 있어. 이만큼. 이거 25m예요 아니에요? 이게 내 라인이 빠져나간 만큼 수직으로 도달했을 때 여기가 25m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 라인의 길이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 루어의 수심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신에 반 정도만 알고 있자. 내 라인이 내 낚싯대와 45도로 섰을 때는 몇 미터예요? 12.5m죠. 맞아요 아니에요? 내 라인이 25m를 내 캐스팅 정도 했어. 거기서 라인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요. 근데 한 45도 정도 각도에서 입질을 받았어. 몇 미터예요? 수심은 12.5m가 맞는 거예요. 라인은 25m 나가지만. 근데 내 라인이 거의 직각으로 섰어. 그럼 수심이 25m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외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1번 커브 폴링에서 내가 원하는 수심층이 배 아래에 도달했을 때가 내가 원하는 수심층이 되는 경우를 커브 폴링을 시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입수하는 동시에 슬랙을 잡아주고 폴링을 시킵니다. 그럼 라인은 여기서 들어가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25m를 공략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합사 나가는 걸 보고 25m를 폴링을 시킵니다. 여기서 샤크를 쳐서 요런 느낌의 수심층을 일정하게 공략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요건 조금 어렵긴 해요. 결국에는 캐스팅에서 폴링을 시켜서 25m가 나갔어. 캐스팅 거리가 20m야. 그럼 총 내 라인은 50m가 나가 있잖아요. 50m가 나가 있지만 내 배 밑에 왔을 때는 똑같이 라인이 25m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반대로 시켜 올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원하는 수심층을 일정 혹은 변화되게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에 쓰는 그 시점이 좀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다리 거의 없을 때. 그리고 요거는 다리 좀 밝을 때. 다리 반 이상 밝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밝을 때는 저는 2번을 많이 써요. 왜? 다리 밝아버리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집어가 돼 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이 밝으니까 제가 뭐라 했어? 어두운 쪽에 한치가 있다 했잖아요. 수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수심 깊이 들어가겠죠. 근데 달이 어두우면 애들이 떠 있을 확률도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끌고 와서 커브 폴링을 여기서 요 수심에 있는 애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 달이 좀 밝으면 밑에서 어두운 쪽에서 끌어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에 좀 이렇게 써요. 한치 낚싯대 2대 쓰죠.
여기다 거치대에다가 하나 물려놓고,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하다가 또 거치대에 물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두 개의 수심은 달라야 돼요. 물론 피딩이 와가지고 25m에서 물잖아요. 그럼 25m 막 미친 피딩이 올 때는 둘 다 25m를 세팅을 해야지. 내가 요거 수동으로 40m에서부터 액션을 주면서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20에서 30m 사이에 줘요. 얘가 입질이 오죠? 얘가 내가 20m에서 30m 세팅을 해놓은 거에 입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40m를 안 내려요. 그리고 요 입질은 20에서 30m 꺼내서 액션을 주셔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올려요. 15m에서 20m로. 이렇게 해서 수심층을 찾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착착착착 해서 몇 미터에 물었어 조금 더 올려. 이렇게 다르게 해놔야 되는데 40 그러니까 둘 다 40으로 해놓고 있어라. 어탕기 보니까 우리 46m 다 고정이야. 내가 손으로 탐색하는 액션은 레인지를 더 크게 하시고 이 거치해놓는 거는 그보다 올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찾아서 올리면서 따라오던 애들이 이것도 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내가 액션을 주는데 얘가 입질이 오죠. 그럼 얘도 한번 액션을 줘야 돼요. 요게 액션 와서 이게 고기가 딱 물었어. 랜딩 하잖아요. 랜딩 할 때 그럼 요거 있죠. 거치해놓은 거 요것도 한 번씩 액션을 줘야 돼요. 그럼 따라오던 애들이 이걸 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가면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한치 낚시의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고요. 이런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감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만의 느낌 이런 거 그런 해답을 찾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낚시가 되는 거지. 액션은 어떻게 줄 것인지 잘 생각을 하시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한치 낚시. 하여튼 이렇게 오늘 한치 낚시의 이렇게 이론부터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그래요.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해보신 분들이 봤으면 도움이 될 영상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재밌게 낚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낚시를 하시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속상해지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많이 잡으세요. 용생!